안녕하세요. 국민주식 고충 처리반 3부의 권미정입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는 것처럼 국내 증시도 힘들었던 한 해를 흘러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관세와 인플레이션 등 시장을 덜컹거리게 만들 요소는 많았지만 시장은 굳건하게 올랐는데요.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600선 회복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도 연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장 바닥 탈출할 때 필요한 분이죠. 오늘 이현상 파트너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켓이 생각보다 심심하지만 또 넥타이에 포인트가 있네요. 오늘은 또 죄송하지만 상가집 분위기네요. 아닙니다. 네, 이번 한 주 그래도 시장이 좀 좋았어가지고 네네.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음이 네. 좀 편안하시지 않을까 했는데요. 네. 투자자분들이 들려오는 뉴스에는 마음을 좀 졸이면서도 또 시장을 보면서는 안도하는 한 주가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대표님은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시장 분위기도 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작년 연말에 그런 얘기했죠. 새해 들어서 증시가 이제 바닥 탈출을 시작할 것이고 정말 역대급 기회가 다시 올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나 또 뭐 다른 쪽으로 자금 빠졌던 것이 증시로 조금 돌아올 가능성을 좀 얘기했는데 지금 요즘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뷰를 잘 제시해 드린 것 같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한 주를 그렇게 보내셨고 미국장 이야기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지만 시장이 그래도 무난하게 잘 넘겼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가 계속됐고요. 또 간밤에는 미국 투자 큰손들의 포트폴리오죠. 13F, 13F가 공개가 되면서 몇몇 종목들은 큰 주가의 변동도 있었는데요. 미국장 이야기도 해주시죠. 네. 자, 우리 권미정이 그건 참 항상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벌써 13F 기관 투자들 그 공시 보고서 좀 확인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자, 한 주 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 분위기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정체됐죠. 뭐 관세 이슈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물가 지표 발표 있었어요. CPI, PPI 모두 다 예상보다 좀 좋지는 않았던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간밤에 또 소매 판매 있었는데 사실 지표는 그렇게 걱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관세 이슈 있었죠. 근데 하나씩 보게 되면 상호 관세는 4월 2일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좀 우리는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좀 얻었다. 뭐 증시 분위기도 그랬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CPI 근데 이건 큰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국제 유가가 여러분도 얼마입니까? WTI 7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죠. 종전하게 되면 좀 더 떨어지겠죠. 자, 이거를 3월 CPI 반영하겠죠. 그래서 큰 부담은 안 졌던 것 같고, 뭐 좀 전에 말씀해주신 13F 기관 투자자들 공시 그 지분 보고서가 좀 또 나왔습니다. 분기마다 나오게 되는데 또 거기에서 뭐 지분 좀 유지되고 조금 늘어난 종목군들은 또 올랐고 또 그렇지 않은 종목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한번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주 동안의 시장 분위기는 어떤 추세 흐름을 더 이끌고 간다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조금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미국 시장이 좀 정체될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로 움직이는 이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존스 산업지수 좀 보게 되면 지난주 우리 봤을 때가 이제 한 요 정도 되는데 옆으로 횡보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두 가지로 하나 볼 수 있죠. 자,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전고점 대인 이 4만 5천 포인트를 넘어서지는 못했죠.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정체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이번 한 주 동안에는 5거래일 동안의 흐름이 이제 이게 되겠죠. 주 초에는 조금 밀렸다가 그다음에 주 중반으로 다시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거 지금 나스닥 차트인데요. 여기도 뭐 크게 이렇게 부러지기는 당장은 뭐 특별한 악재가 있을까요? 뭐 별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신선한 호재도 좀 없지만 그 흐름을 잘 타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 한 2만 포인트, 2만 200포인트 정도 되는데 2만 200포인트 트라이도 또 좀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 통해서 또 우리 미국 주식에 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십니다. 그죠? 우리 고미정 앵커도 미국 주식 관심 많죠. 네. 그죠? 우리 하나씩 한번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볼 거는 테슬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리 이번 트럼프 당선되면서 이제
뭐 기대감이 쭉 반영이 됐었고 최근에는 그 무르익었던 기대감들이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조금 빠졌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전략을 들였냐면 여기 200달러 초반, 중반, 뭐 또 250달러에서는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고 이것이 거의 2배 올라서 5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여기가 한 500 정도 자리 되죠. 400 한 90 정도 되니까. 그리고 최근에 400달러 아래로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테슬라 주가는 지금 350달러 아래는 매수해야 뭐 되나요? 물릴 수도 있어도 어때요? 이 정도면 난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왜냐하면 뭐 자율주행이나 네. 이런 데서 테슬라를 따라올 차량이 어, 없지 않을까, 자율주행. 이런. 그다음에 또 하나는 휴머노이드. 로봇. 예,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런 쪽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테슬라가 350달러 아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테슬라 주가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딥식 악재로 주가가 급락했던 시기 거의 대부분 다 회복을 했죠. 지금 2월 들어서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20달러에서 지금 거의 140달러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간밤에는 이제 또 이런 이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델 컴퓨터가 그 엔비디아의 그 HBM 활용해서 서버 공급을 테슬라 X AI에 공급하겠다. 뭐 이런 소식도 엔비디아 이제 호재가 좀 됐던 것 같고요. 다만 암홀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팹리서치. 자, 최근에 이제 제가 150달러 부근에서는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13F 그 보고서 보니까 암홀딩스 엔비디아 지분이 조금 빠졌어요. 40% 정도 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암홀딩스의 거래처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이쪽은. 그래서 여전히 190달러 이상을 좀 놓고 보는데 이게 큰 악재가 됐다면 간밤에 3% 떨어지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특히 밑꼬리가 있죠. 이거는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150달러, 160달러 선에서는 암홀딩스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바닥 얘기를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습니다. 대략 한 90에서 100달러 정도 되는데 뭐 여기서는 뭐 접근해도 뭐 크게 손해 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또 신선한 종목들을 이 시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권미정 앵커도 이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국 의료용 AI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2개 정도 얘기했는데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 저는 하나는 기억이 안 나고 네. 리커전 제약은 생각이 납니다. 리커전 생각나요? 네. 그거 하나만 생각나도 되는 거죠, 뭐 그렇죠? 네, 자, 2개를 얘기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템퍼스 AI, 티커는 TEM입니다. 이 템퍼스 AI는 주가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저희가 대략 한 65달러에서 한 70달러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거의 90달러 수준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템퍼스 AI는 의료용 AI, AI 진단 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종목은 리커전, 그죠? RX. 리커전입니다. 한번 볼게요. XRX. 어제 상승을 상회에 있어가지고 아니 왜 이 종목이 여기서 나오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맞아요. 어제 간밤에 주가가 23%나 폭등을 했는데 네. 자,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커전 주가가 이번 주 들어서 차분히 7달러,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한 7달러, 8달러 수준이면은 바닥이다 의견을 드렸는데 자, 간밤에 또 24% 가까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의료용 AI,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AI를 활용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거죠. 엔비디아가 지분을 35% 정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13F에서 확인해 보니까 소프트뱅크도 리커전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밤 주가가 더 튀어올랐습니다. 어찌됐든 최근에 샘 올트만도 그렇고 어찌됐든 챗 GPT 의료용 AI 쪽도 간다고 하니까 국내 의료용 AI 관련한 종목군들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 여행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여행주들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도 우리가 부킹홀딩스나 익스피디아 주가가 최근에 뭐 부킹홀딩스는 한 1년, 2년 동안 계속 올랐었고 익스피디아도 좋았다. 그리고 그 후속이 뭐가 될까? 지난주 우리 얘기했었는데 네, 뭘까요?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네. 맞습니다. 에어비앤비 가장 못 올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행 쪽에서 그 종목이 바닥이라는 의견 드렸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ABNB 티커는 ABNB입니다.
사실은 그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올라서 저 위에 있습니다. 뭐 호텔스닷컴이라든지 뭐 자회사로 다투고 있죠. BKNG. 그거를 최근에 익스피디아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EXP. 근데 여행 쪽에서 가장 못 오른 거는 에어비앤비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실적 회복 속도가 좀 느리긴 하다. 더딤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질 것도 없고 주가는 바닥이라는 의견 드렸는데 지난주 우리가 130에서 대략 135달러, 이 130달러 중반 정도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간밤에 이 주식은 15%나 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주가는 이 직전이 대략 한 170달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정고때 한 210달러 정도 되는데 사실은 다른 애용주들은 이미 다 고점을 좀 넘겼습니다. 근데 저는 좀 에어비앤비가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제 슬슬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200달러까지 좀 열고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밤에 또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 13F 보니까 엔비디아가 지분을 좀 늘린 회사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율주행 관련한 회사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위라이더 100% 이상 올랐어요. 하루 동안. 정말 급등력이 컸네요. 83%인가 올라서 끝났더라고요. 와.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 드라이빙 토크에서 못 오른 주식으로 제가 미국 주식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오늘 드라이빙 토크 저도 꼭 들어가서 예, 이따가 보도록 벌써 하겠습니다. 만나요. 네. 자, 한국 시장 이야기도 해볼까요? 네, 악재에도 큰 흔들림 없이 이번 주는 상승으로 방향이 잘 흘러갔습니다. 이번 주 한국 시장 정리도 좀 해주시죠. 한 주 동안의 시장 분위기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 국내 주식 얘기할 때 좀 걱정됐던 부분은 사실 관세 얘기 수였는데 사실 트럼프가 이 관세 부분은 협상용으로 쓰고 있죠. 상호 관세도 4월 2일에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국가별로. 근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알아서 너희들이 먼저 이런 표현은 방송에서 맞지 않는데 알아서 기업 이런 거 줄 거를 먼저 줘. 이번에 일본 총리하고도 회담에서도 일본이 먼저 퍼주기로 했었죠. 뭐 우리도 아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증시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벌었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죠. 4월 2일이니까. 그래서 관세 이슈는 조금 접어두고 한 주 동안의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계속 타고 올라왔습니다. 뭐 이리저리 종목들도 막 이런 종목군도 움직이고 저런 종목군도 움직이고 하면서 순환매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한번 보시죠. 코스피가 지금 주간 기준으로 5거래일째 현재 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 기술적으로 120일 이평선을 넘어서는 흐름이 좀 나오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뭐 한국 증시는 그만큼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주요 증시들 중에서 국내 증시가 사실은 작년에 가장 못 올랐죠. 한 20위권에서 20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한국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먹을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회복을 하고 있다. 물론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지만 뭐 더 나빠질 건 없는 상황이고 관세는 시간을 좀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역시 이 121선 넘어섰고 지금 뭐 한 주 동안의 분위기도 약간 코스피보다는 좀 먼저 올라온 게 있어서 그래서 좀 숨고르게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무난한 흐름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증시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고 일단 관세 이슈도 4월까지는 시간을 좀 벌었다. 그 사이에 잡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의 시장이 크게 뭐 꺾여야 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 시에는 좀 비중을 좀 늘려가는 이런 쪽이 좀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섹터별로는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얘기를 좀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반도체 얘기를 좀 드릴 것이고 세 번째는 작년 10월에 제가 바닥 탈출을 시작한다. 올해 장기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엔터주 얘기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의료용 AI입니다. 저는 로봇 얘기는 오늘 좀 없는데 로봇은 최근에 약간 차익을 조금 하면서 사실 주초 정도에는 대부분 차익을 해가지고 로봇 비중은 저는 지금 없는데 현재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계획은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바이오 쪽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 전성 시대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바이오주들 주가가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케네디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원에서 이제 임명이 된 거죠. 그분이 이제 뭐 백신 무용론부터 해가지고 또 우호적이진 않은 인물이니까 뭐 그 정도 영향 받았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4 정도 때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일시적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바이오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난주 제가 드라이빙 토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3월에는 공매도가 재개된단 말이에요.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00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바이오주들의 3월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2월 한 달 동안에 추가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주가가 상승할 때 비중을 조금 줄여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그림은 또 따로 보더라도요. 이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어느덧 120만 원을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주식을 제가 75만 원대부터 밀고 있는데 지난주에 140 정도를 일단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2월 한 달 동안에 좀 남아 있고 올해는 물론 그 사이에 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주가가. 하지만 어떤 추세 흐름은 계속 타고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밀고 가는 전략을 유지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그 ADC 항체약물 접합체 차세대 항암 기술이죠. ADC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우리 보통 그 미국 주식 얘기할 때 ADC 얘기할 때 제가 그 다이치 쌍교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ADC 업체가 다이치 쌍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미국 주식줄 중에서 ADC 설명할 때 이걸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길리어드, 빅파마, 길리어드입니다. 이 티커는 GILT입니다. 뭘 얘기해 드리려면 이 ADC 쪽이 빅파마들이 2023년부터 수십 조씩 투자를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사실 2030년만 되면 최근에 뭐 전망도 한 200조, 기본적으로 200조 이상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차세대 항암 기술의 핵심은 뭐 ADC죠. TPD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ADC입니다. 근데 그 ADC 중에서 이런 거예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회사는 뭐 사실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캠이나 ABL 바이오인데 여기서 좀 주목할 게 그 200조 시장 200조 이상의 어떤 시장을 형성하는 게 ADC 안에서도 단백질을 표적하는 기술인데 그 단백질은 보통 두 가지 라인으로 보시면 허투하고 트롭투. 근데 얼마 전에 그 알테오젠이 다이치산교하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같이 개발했던 그 유방암 치료제 에너투 SC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 에너투 그거는 허투 단백질을 표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허투 단백질은 보통 그 유방암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좀 허투가 많이 나오고 대부분의 다른 그 암에서는 트롭투라는 단백질을 표적하게 되는데 이 ADC 항암제 쪽에서 가장 성공한 게 뭐였죠? 에너투였죠. 그죠? 물론 로슈의 캐사일라가 이미 한 5, 6년 전에 이미 개발을 됐었지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미국 주식들 중에서는 앞으로 길리어드라는 걸 좀 주목해 봐야겠다. 좀 전에 제가 트롭투라는 걸 얘기했죠. 단백질, 트롭투를 표적하는 ADC. 유일한 ADC, 트롭투를 표적하는 유일한 ADC가 길리어드의 트로델비라는 항암제예요. ADC 항암제죠. 그래서 자 길리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미국 주식도 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이 길리어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 한 95달러 수준에 있다가 최근에 주가가 다시 이제 올라서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작년 6, 7월에 이제 좀 올라섰고 최근에 90달러 수준에서 이제 100달러 좀 올라오고 있고 2023년 고점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리어드가 장기전으로 ADC 쪽에서 미국 주식들 중에서는 저는 좀 굉장히 좀 주목해서 길게 한번 투자해 보면 좋겠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국내에서는 또 이거 할 수 있는 몇 개 회사들이 있어요. 알테오젠. 자, SC로 가는 거죠. 알테오젠. 근데 알테오젠도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좀 워낙 많습니다. 뭐 경쟁사가 미국의 헬로자임인데 뭐 헬로자임 같은 경우에는 또 로시하고 특허 그 맺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알테오젠이 오히려 여러 회사들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3월이 되면 공매도 재개된다고 그랬죠. 지금 분위기는 계속해서 좀 더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다만 2월 남은 2월 기간 동안 주가가 오르게 되면 약간의 좀 조절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리가캠인데 리가캠 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흐름이 깨지지 않았죠. 사실 2023년에 제가 바닥 잡아드리면서 3만 원대였거든요. 그것이 14만 원대까지 좀 올라와 있었고 지금 옆으로 행보하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는 거는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3월 공매도 재개 이전에 주가가 좀 더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조금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는 이 중에서 또 가장 못 오른 주식이죠. 또 이중항체 ADC 또 BBB 플랫폼에서 또 가장 또 앞서가고 있는 뭐 로슈의 트론트네마비 있지만 그 추종하면서 그래서 지금 주가가 뭐 3만 원대 있다가 제가 4만 원 정도 올 것이고 4만 원 돌파도 4만 3천 원이 정고점인데 넘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 정도 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좀 약간 완급 조절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 좀 열고 보시되 2월 한 달 동안 추가 상승 나올 때는 약간 좀 비중 조절을 좀 해가는 전략을 오늘 좀 드리고 싶어서 바이오 얘기를 좀 드렸고 ADC의 어떤 미래도 과거에 다이치산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10배 이상 올랐고 그런데 길리어드라는 회사도 좀 주목해 보시라는 얘기를 오늘 같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반도체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반도체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가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성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1월 2일 딱 새해 들어서 바로 얘기를 시작해 드렸어요. 뭐랑 비교해 드렸냐면 바이오. 제가 바이오텍 전성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거를 2023년부터 외쳤죠. 2023년에 바이오 바닥을 지금 반도체에서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뭐 최근에 딥식 나오면서 너 어때 가성비 확인했어? 내는 저비용의 어떤 고효율을 만드는 그런데 미국 비테크 회사들도 캐펙스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작년보다 더 늘리겠다고 아마존은 1,000억 달러, 그다음 메타, MS,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1,500억 달러 정도, 1,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번에 한 2,300억 달러까지 이제 늘리겠다라는 소식,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냥 반도체주들은 뭐 저가 매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 동안에는 HBM 쪽에 집중됐더라면 이제는 소위 뭐 레거시나 아니면 에이직 이런 쪽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가지 축을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 드렸냐면 삼성전자는 서서히 비중을 늘려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오를 때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을 말씀드렸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난주에는 뭐 또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뭐 이재용 회장의 2심 이제 어떤 사법 리스크 해소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오픈 소스 활용을 하겠다라는 외부 AI 활용을 하겠다. 파운드리 확대를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스타게이트 진입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생기는 것이고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는 뭐 정부에서 K 온 디바이스 AI 여기 이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또 지원받을 회사들도 4월이면 공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좀 주목할 건 또 파운드리인데 이 파운드리는 뭐 삼성전자 밀어주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삼성전자는 가격적으로 5만 원 중반은 바닥이라는 의견 말씀을 좀 드리고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에 연계되는 밸류체인들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고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는 좀 올라갈 때 비중을 조금 조절하는 것도 좀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 쪽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뭐 SK하이닉스의 뭐 HBM 관련해서 뭐 DI라든지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대부분 주가가 좀 정체돼 있는 것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디자인하우스 그다음에 소부장 쪽에서도 그동안에 굉장히 좀 주목 못 받았던 바닥주들 그동안에 이제 장비단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뭐 소재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종목 좀 보겠습니다. 제가 디자인하우스 많이 좀 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는 가온칩스 한번 보도록 할 텐데 1월 달부터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때 주가가 4만 원, 4만 5천 원, 5만 원, 지금 5만 7천 원.
지금 보시게 되면 어제 6만 원 터치하고 조금 밀렸지만 기본적으로 장기 턴어라운드가 계속 시작하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삼성 파운드리 쪽을 올해 굉장히 좀 주목해 봐야 되겠고 또 연계해서 또 관련한 디자인 하우스나 또 관련한 장비 업체들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가온 칩스는 계속해서 저는 이게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주봉상으로 6만 원 터치했다 5만 7천 원인데 저는 6만 원 단 다시 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계속해서 담고 가야 되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온칩스와 더불어서 뭐 AD 테크놀로지 대표적인 삼성의 디자인 하우스죠. 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TSMC에서 삼성하고 또 이제 확장이 되었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좀 볼게 퀄리타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의견을 좀 드렸는데 주가가 한 주 동안에 좀 많이 올랐어요. 한 13,000원대 있다가 17,000원대까지 올라섰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관련한 종목군들이 대부분 초반엔 좀 상승했다가 조금 밀렸었는데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좀 전에 정부에서 K-on 디바이스 AI에 1조를 투자하겠다. 지원받을 기업들을 선정을 하고 그 선정을 4월에 한다고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4월인가요? 3월 말인지. 그런데 어떤 회사들이 지원 받겠느냐? 이게 좀 거의 뭐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어제 제주 반도체도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쪽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된다. 퀄리타스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그 팹리스 고객사의 그 SoC 그 시스템 온 칩 IP 설계 자산을 제공하는 이런 회사죠. 뭐 디자인 하우스사 뭐 이렇게 보시면 팹리스하고는 중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회사의 주가도 지금 이게 주봉으로 보시면 제가 주봉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올해 계속해서 보겠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요. 퀄리타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픈 엣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주봉상으로 이제 한 단계 올라섰고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죠. 근데 하락은 가격 조정은 대부분 끝났고요. 올해 들어서는 이제 서서히 턴어라운드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 또 오픈 엣지 이런 것도 조정 나올 때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장비단에서 YC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투자한 회사, 반도체 쪽에서도 삼성이 투자한 회사를 지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삼성이 지분을 11.7% 가지고 있는 HBM 테스트 장비 업체가 YC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주가가 22,000원대 있다가 10,000원대까지 떨어졌고 이제 좀 회복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기보다는 여전히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 4분기에 삼성으로부터 1,000억 수주가 있었어요. 그거 실적이 언제 반영해? 올해 반영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매출도 올해 한 2배, 작년보다 한 2배 늘어날 것이고 영업이익이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한 200억 중반 정도 한 것 같은데 올해는 한 7, 800억대, 800억대 가까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YC 여전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우리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아까 미국 주식 얘기하면서도 위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지분을 다시 늘렸다. 그 소식에 간밤에 거의 주가가 100%나 올랐는데 80%로 끝났지만 다 자율주행 관련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칩셋 미디어나 텔레칩스. 자, 오늘은 텔레칩스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율주행 관련한 중소업체들 중에서 가장 실적 가시성이 높고 어떤 성장세가 뚜렷해 보이는 회사가 텔레칩스라고 보여집니다. 이 주가는 지금 38,000원대 있다가 지금 10,000원대를 회복해서 15,000원 선 넘어섰고요. 새해 들어서 제가 1월부터 계속해서 이 회사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회복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 탈출을 하는 전형적인 턴어라운드 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 시에 받아치는 전략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소재 파트에서 TCK. TCK도 주봉상으로는 이렇습니다. TCK는 이제 이런 거죠. 웨이퍼를 보호하는 뭐 예를 들어 패키징이나 아니면은 본딩 작업에 지금 삼성이 가장 잘하는 게 하이브리드 본딩인데 여기에 TCK가 소모품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SiC 링에서는 글로벌 1위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TCK도 뭐 확고하게 살아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한
뭐 TCK라든지 최근에 뭐 바닥에서 움직이는 또 소재 파트에 있던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종목 역시 바닥 탈출을 시작한다. 한 15만 원 정도 주가 하다가 주가 한 반토막 났죠. 한 7만 원대 떨어졌다가 그리고 이제는 지금 한 8만 원 때 지금 올라서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좀 주목해서 볼 사항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하나 네네. 더 해야겠네요. 엔터주 하나 더 살펴볼까요? 시간이 좀 되려나? 그러면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엔터주 중에서 JYP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JYP하고 하이브로. 자,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주식에서 성과를 매매도 잘해야 되겠지만 장타를 치려면 바닥을 잡아서 바닥에서 주가가 장기 턴어라운드 할 때 큰 성과를 낸다라고 그랬죠.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근 1년 반 만에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바닥에 투자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작년 10월에 바닥 탈출을 시작한다. 엔터주들을 그냥 사두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올해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바닥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죠. JYP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실적 성장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고 또 하이브도 한번 보도록 하죠. 하이브도 작년 10월 또 11월 뭐 이런 바닥을 만들고 이때 19만 원이었고요. 지금 25만 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BTS, 저는 뭐 BTS 팬이니까요. 6월이면 완전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될 것이고 근데 엔터주들이 이제 다 기회가 온 거죠. 여기에 중국 모멘텀까지 붙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엔터주는 올해 최소한 한 2분기까지 차분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3월 공매도 재개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네. 그때는 좀 술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주가 자체가 워낙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 확대 전략으로 좀 가보는 전략. 다만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완급 조절하면서 좀 줄였다가 또 빠지면 다시 늘렸다가 하면서 길게 가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고요.